내 장례식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유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박영숙, 75,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5층. 그녀는 오늘도 혼자 아침을 맞는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영숙은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건넨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 이후로 영숙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혼잣말과 적막. 그리고 가끔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 하지만 오늘은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 영숙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인다. 2인분. 습관이다. 아들 민수가 올 것만 같아서.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는다. 벌써 석 달째다. 바쁘겠지 뭐. 대기업 임원이라잖아. 영숙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혼자 밥을 먹는다. 그런데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영숙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 한 잔을 마신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냥 체한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밤이 되자 통증은 더 심해진다. 영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악문다. 병원 가야 하나? 아니야, 괜찮을 거야. 새벽 3시, 영숙은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건 10년 만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밤 이후로.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가는 건가?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겨우 일어나 동네 병원을 찾는다. 의사는 심전도를 찍어보고 혈액 검사를 하고 복부 초음파를 본다. 어르신,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다. 뭐가 안 좋은가요? 정확한 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티를 내지 않는다. 괜찮아요, 선생님. 나이가 나이니까. 병원을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이 무겁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영숙은 창밖을 바라본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다. 마지막 가을인가.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민수야,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한번 밥 먹자. 답장은 3시간 후에 온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다음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영숙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다음엔 언제일까? 일주일 후, 영숙은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는다. CT, MRI, 조직검사. 검사만 사흘이 걸렸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어르신,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하다. 영숙은 이미 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췌장암입니다. 사기고요. 이미 간과 림프절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럼 수술은?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한다. 항암을 하면 1년 정도, 하지 않으면 6개월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는다. 항암,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더 벌 수는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은 계산을 한다. 1년이면 3,600만 원.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이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는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온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민수의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여보세요, 엄마? 응, 민수야. 엄마야. 지금 괜찮니?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 정말 바빠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엄마, 죄송한데 정말 지금 안 돼요. 나중에 꼭 전화 드릴게요. 뚝. 영숙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린다. 눈물이 흐른다.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구나. 영숙은 병원비 고지서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선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성당을 본다. 영숙은 성당으로 들어가 촛불 하나를 켠다.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들에게조차 짐이 되어야 하나요? 영숙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 오래도록.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낸다. 표지에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다. 영숙은 첫 페이지를 펼친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쓴 글이다. 민수야, 아빠가 떠났다. 이제 엄마랑 둘이야. 엄마가 너 잘 키울게. 영숙은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든다. 손이 떨린다. 민수야. 영숙은 쓰기 시작한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성공하길 바랐단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바란 건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 사랑은 성공보다 먼저란다.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진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쓴다. 수첩을 덮으려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오래된 연필 글씨가 보인다. 진수. 영숙의 손이 멈춘다. 진수. 4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보낸 첫째 아들. 영숙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린다. 진수야. 너도 엄마를 원망하고 있겠지. 영숙은 수첩을 꼭 안고 소파에 앉는다. 기억이 밀려온다. 40년 전 1985년 28배 영숙은 좁은 단칸방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7살 진수와 갓 돌이 지난 민수.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술만 마셨다. 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오후엔 청소 일을 했다. 밤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다. 하루 3시간씩만 잤다. 진수는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동생을 돌봤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해줄게. 영숙은 쌀독을 열어본다. 밥 한 끼 지을 쌀도 남지 않았다. 진수야, 오늘은 라면 먹자. 응, 엄마. 나 라면 좋아해. 진수는 웃는다.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여보, 돈 좀 구해왔어요? 못 구했어. 다들 나한테 돈 빌려주지 않아. 남편은 벽을 주먹으로 친다. 아이 둘을 어떻게 키워? 도저히 안 돼. 당신 정신 차려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하나는 보내. 그래야 우리라도 산다고. 뭐라고요? 진수를 보내.
그 애는 크니까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영숙은 귀를 막는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 박 씨, 돈 갚아. 안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을 줄 알아. 영숙은 진수와 민수를 품에 안고 떨었다. 며칠 후 영숙은 결정을 내렸다. 가장 힘든 결정. 어느 날 아침 영숙은 진수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엄마, 어디가? 좋은 데 가는 거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영숙은 한 건물 앞에 섰다. 성모고아원. 진수는 간판을 올려다본다. 글자를 읽을 줄 안다. 엄마, 여긴 고아원이야. 진수야. 영숙은 무릎을 꿇고 진수와 눈을 맞춘다. 엄마가 여기서 잠깐만 있으라고 할게. 엄마, 나 버리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영숙은 진수를 꼭 안는다.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한 달만, 딱 한 달만 기다려. 엄마, 나 착하게 있을게. 엄마 말 잘 들을게. 진수는 운다. 영숙도 운다. 영숙은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진수의 손에 쥐어준다. 진수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사랑해. 이거 잘 간직하고 있어. 엄마가 꼭 온다. 응, 엄마. 영숙은 고아원 문을 두드린다. 수녀님이 나온다. 무슨 일이세요? 저 아이를 잠깐 맡기고 싶습니다. 잠깐이요? 네. 한 달만요.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수녀님은 진수를 내려다본다. 어머니, 한 달이 아니라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꼭 데리러 올게요. 영숙은 진수를 고아원에 남겨두고 돌아선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뒤돌아본다. 진수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든다. 엄마, 빨리 와. 영숙은 울면서 걷는다. 버스 정류장에서 주저앉아 운다. 미안해, 진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현재. 영숙은 그 기억에서 깨어난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진수야. 엄마는 한 달 후에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40년이 지났구나. 영숙은 일어나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먼지가 쌓인 상자. 4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연다. 그 안엔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이 담겨 있다.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영숙과 7살 진수.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다. 영숙도 웃고 있다. 사진 뒷면엔 연필로 쓴 글씨. 진수야, 1985년 5월 3일. 엄마가 사랑해.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진수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영숙은 결심한다. 죽기 전에 진수를 찾아야 해. 사과해야 해.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거기 성모고아원이죠? 네, 맞습니다. 저 40년 전에 아이를 맡겼던 사람인데요. 박진수라는 아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40년 전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침묵. 영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박진수, 1978년생,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 아이는 18세에 고아원을 나갔고
마지막 주소지가 인천 부평구로 되어 있네요. 그 이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인천 부평구. 하지만 개인정보라 정확한 주소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죠? 네, 기록상으로는 사망 신고가 없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는다. 살아있구나. 진수야, 너 살아있구나. 영숙은 오래도록 운다. 한 달이 지났다. 영숙은 민수를 집으로 불렀다. 민수야, 엄마가 저녁 준비했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민수는 마지못해 왔다. 엄마, 오랜만이네요. 그래, 민수야. 어서 와. 앉아라. 영숙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상에 가득 차린다. 갈비찜, 잡채, 배추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민수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이다. 와,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엄마가 시간 많지. 너 보고 싶어서 준비했어. 민수는 핸드폰을 보며 대충 먹는다. 민수야, 요즘 회사는 어때? 네, 바빠요. 연말 실적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래. 몸 관리 잘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민수는 대답은 하지만 눈은 핸드폰에 있다. 민수야, 핸드폰 좀 내려놓고 엄마 얼굴 좀 봐라. 엄마, 지금 중요한 메시지 와서요. 영숙은 입술을 깨문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린다. 엄마, 미안한데 급한 전화 받아야 해요. 민수는 밖으로 나가 통화한다. 영숙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본다. 10분이 지나고 민수가 들어온다. 엄마, 미안해요. 급한 계약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겨우 30분밖에 안 됐는데. 다음에 천천히 봬요. 정말 급해서요. 민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한다. 민수야. 영숙은 조심스럽게 불러본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거든. 엄마, 괜찮으시죠? 나이 드시면 여기저기 안 좋은 곳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지금 급해서요. 다음에 자세히 얘기해요. 쾅! 문이 닫힌다. 영숙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본다. 눈물이 흐른다.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구나. 영숙은 식탁의 음식들을 하나씩 치운다.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 민수가 좋아하던 갈비찜도, 잡채도, 계란말이도. 영숙은 음식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는다. 언젠간 먹겠지. 언젠간. 하지만 영숙은 안다. 민수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건다. 수진아, 나야. 시어머니.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애들은 잘 있고? 네, 다들 잘 있어요. 근데 어머님, 저 지금 좀 바빠서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아, 그래. 그럼 잠깐만. 내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거든. 그게, 어머님, 나이 드시면 다 그렇죠.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다. 저희도 요즘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며 바빠 죽겠어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럼 끊을게요. 뚝. 영숙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나는 짐이구나.
그들에게 영숙은 병원에서 받은 진통제를 꺼낸다. 항암 치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혼자 치료받는 게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조용히 가자. 아무도 귀찮게 하지 말고. 영숙은 진통제를 삼키고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본다. 여보, 나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아. 기다려줘. 2달이 지났다. 영숙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체중은 10kg이 빠졌고 걷기도 힘들어졌다. 밥맛도 없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간신히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 현관문 밖에 우유가 3개 쌓여 있다. 아, 며칠 동안 못 가져왔구나. 영숙은 우유를 가져오려고 문을 연다. 그때 어지러움이 밀려온다. 이거. 영숙은 난간을 붙잡으려 하지만 힘이 없다.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 쿵. 영숙은 계단에 쓰러진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힌다. 으윽. 아줌마, 아줌마. 이웃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어머, 피가. 119 불러야 해요. 영숙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구급차 소리를 듣는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아, 이렇게 가는 건가. 병원. 영숙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간호사가 영숙의 핸드폰에서 보호자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죠?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린다. 지금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셔서 뇌출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갈게요. 보호자분,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알겠다니까요. 뚝. 영숙은 그 대화를 듣는다. 눈물이 산소호흡기 안에서 흐른다. 회의가 더 중요하구나. 죽어가는 엄마보다. 간호사가 영숙의 손을 잡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보호자분 오실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난다. 민수는 오지 않는다. 영숙은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본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3시간 반이 지나서 민수가 나타난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는 형식적으로 묻는다. 영숙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민수를 본다. 민수의 정장에 커피 얼룩이 묻어 있다. 회의 중이었다는 증거. 의사가 민수를 복도로 부른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죠. 민수는 복도로 나간다. 영숙은 침대에 누운 채로 복도의 대화를 듣는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말기 췌장암이신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6개월 전에 진단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 기록이 있네요. 치료는 전혀 안 받으셨어요. 그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한다.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 뇌출혈은 없지만 전신 상태가 매우 약하세요. 얼마나 더 사실 수 있나요? 길어야 몇 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때 복도 저 끝에서 수진이 급하게 뛰어온다. 여보, 어머님 어떻게 됐어? 췌장암이래. 말기. 뭐, 그럼 얼마나?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 잠시 침묵. 그리고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영숙의 심장이 멈춘 것만 같다. 민수도 작게 대답한다. 장례식장 예약이나 미리 알아봐야겠어. 연말에 장례식장 구하기 힘들다던데. 그리고 유산은 얼마나 될까? 그 아파트라도 팔면 애들 유학 보낼 수 있잖아. 쉿. 나중에 얘기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누가 들어. 알았어. 근데 진짜 빨리 좀. 영숙은 산소호흡기 안에서 소리 없이 운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간호사가 들어와 영숙의 눈물을 닦아준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는다. 괜찮지 않다. 하나도 괜찮지 않다. 민수가 병실로 들어온다. 엄마, 제가 입원 수속해놨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한대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는다. 엄마, 제가 간병인 알아볼게요. 제가 매일 올 수는 없어서요. 영숙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민수는 5분도 안 되어 병실을 나간다. 영숙은 혼자 남는다. 텅 빈 병실에서 혼자.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머릿속에서 민수와 수진의 대화가 계속 맴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유산은 얼마나 될까? 애들 유학 보낼 수 있잖아. 영숙은 이를 악문다. 보여줘야 해. 진실을. 일주일 후 영숙은 퇴원한다. 민수는 퇴원하는 날도 오지 않았다. 간병인이 대신 왔다. 어르신, 제가 모시고 집에 갈게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낸다. 진수의 사진, 편지들. 진수야, 엄마가 너를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영숙은 핸드폰을 들고 오랜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건다. 정숙은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한 간호사다. 정숙아, 나야. 영숙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요즘 통 소식이 없더라. 정숙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말해봐. 영숙은 심호흡을 한다. 나 큰 연극을 하나 하려고. 연극? 무슨 소리야? 영숙은 정숙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자신의 병, 아들의 태도, 그리고 자신이 하려는 계획. 정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한다. 영숙아,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 거야? 그건 너무. 응.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을 봐야 해. 내 아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차라리 직접 얘기하는 게. 정수가, 넌 몰라. 내가 얘기할 기회조차 안 줘. 내 말을 듣지 않아. 정숙은 긴 한숨을 쉰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영수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괜찮아. 진실이 중요해. 알았어. 그럼 내일 만나자.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해. 다음 날 영숙은 정숙을 만난다.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는다. 영숙아,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응, 결심했어.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걸로 할게. 내가 민수한테 연락해서 내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전할게. 그리고 며칠 후에
내가 다시 민수한테 전화해서 내가 사망했다고 전할게. 영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장례식장은 내가 미리 예약해놔. 그리고 장례식 날 넌 옆방에서 지켜보는 거야. 고마워, 정수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영숙아. 정숙은 영숙의 손을 꼭 잡는다. 넌 좋은 엄마야. 그걸 잊지 마. 영숙은 눈물을 닦는다. 고마워. 일주일 후, 영숙은 정숙의 도움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한다. 호스피스 병동.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영숙은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이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민수 씨죠? 저는 어머님 담당 간호사 정숙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의식불명 상태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계세요.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십니다. 그렇군요. 민수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없다. 보호자분께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갈게요. 내일이요? 지금 당장. 제가 지금 지방 출장 중이어서요. 내일 아침에 올라갈게요. 뚝. 정숙은 영숙을 본다. 영숙아. 괜찮아. 예상했어. 영숙은 담담하게 말한다. 다음 날 민수는 병원에 온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상담실로 간다. 정숙이 민수를 맞는다. 민수 씨, 앉으세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의식도 없으시고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한다. 그럼 장례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만나볼 수 있나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어서요.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민수는 일어선다. 민수 씨, 어머니께서 의식이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올게요. 민수는 병원을 나간다. 정숙은 영숙의 병실로 간다. 영숙은 창문 너머로 민수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 엄마 보러 오지도 않네. 영숙은 쓸쓸하게 웃는다. 3일이 지났다. 민수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정숙이 영숙에게 말한다. 영숙아, 이제 시작할까? 응, 시작하자. 정숙은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민수 씨, 저 정숙 간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영숙을 본다. 영숙아, 정말 괜찮아? 응. 이제 진실을 볼 시간이야. 1시간 후 민수가 병원에 온다. 수진도 함께 왔다. 어머니, 돌아가셨다고요? 네, 1시간 전에 편히 가셨습니다. 민수는 깊게 한숨을 쉰다. 장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례식장 예약하셔야 합니다. 아, 그건 이미 해뒀어요.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짓는다. 벌써요? 네, 미리 알아봤거든요. 연말에는 장례식장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수진이 말한다. 3일장으로 예약했어요. 서운 장례식장.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민수가 묻는다. 어머니 시신은 언제 옮길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민수와 수지는 서류를 처리하고 병원을 나간다. 정숙은 영숙의 병실로 간다. 영숙은 이미 다 들었다. 눈물이 흐른다. 미리 장례식장을 예약했다고. 영숙아, 괜찮아. 이제 직접 볼 거야. 내 장례식을. 다음 날,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 영정사진 속의 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다. 하지만 영숙은 죽지 않았다. 그녀는 장례식장 옆 작은 준비실에 숨어 작은 창문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정숙이 영숙 옆에 앉아 있다. 영숙아,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아니야. 끝까지 봐야 해.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민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는다. 어머니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의 얼굴엔 눈물이 없다. 오히려 피곤해 보인다. 조문객 한 명이 다가온다. 민수 씨,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승진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상무로 올라가요. 대단하시네요. 젊은 나이에. 민수는 자연스럽게 명함을 꺼낸다. 새로 명함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영숙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본다. 심장이 얼어붙는다. 명함을 나눠주고 있어. 엄마 장례식에서. 정숙이 영숙의 손을 꼭 잡는다. 영숙아,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또 다른 조문객이 민수에게 다가온다. 민수 씨, 이번에 우리 회사 프로젝트 건으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내드릴게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웃으며 악수를 한다. 영숙은 눈물을 흘린다. 웃고 있네. 내 장례식에서 웃고 있어. 수지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화장실로 간다. 영숙은 귀를 기울인다. 화장실에서 수진의 통화 소리가 들린다. 응, 언니. 끝났어. 장례식? 이제 3일만 버티면 돼. 어머님? 별로 슬프지 않아. 솔직히 짐이었거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아파트 처분하면 애들 유학비는 나올 것 같아.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시세가 괜찮대. 응, 그럼 끊을게. 조문객들 눈치 보여서.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정숙이 영숙을 껴안는다. 영숙아, 울지 마. 이제 그만 봐. 아니야. 끝까지 봐야 해. 저녁이 되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민수와 수진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남았다. 민수는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운다. 친척 한 명이 다가온다. 민수야,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좀 슬퍼 보여라. 너무 담담해 보여. 네. 그리고 조문객들한테 명함 나눠주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죄송합니다, 작은아버지. 민수는 형식적으로 사과하지만 표정엔 변화가 없다. 영숙은 모든 것을 본다. 내가 키운 아들이 저런 사람이었나? 밤 10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민수와 수진만 남는다. 민수가 수진에게 말한다. 여보, 우리도 호텔 가자. 여기서 밤새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머님 마지막인데. 간병인 고용했잖아. 괜찮아. 알았어. 둘은 장례식장을 나간다.
영정 앞엔 아무도 없다. 영숙은 준비실에서 나와 조용히 빈소로 걸어간다. 자신의 영정 사진 앞에 선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죽는구나. 영숙은 무릎을 꿇고 운다. 정숙이 영숙을 껴안는다. 영숙아, 그만 울어. 이제 그만. 정숙아, 난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넌 좋은 엄마였어. 둘은 오래도록 운다. 텅 빈 장례식장에서 다음 날 아침, 장례식 이틀째, 조문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한다. 영숙은 다시 준비실로 숨는다. 민수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조문객들을 맞는다. 점심시간, 민수와 수지는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간다. 그 사이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린다. 초라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온다. 남자는 모자를 벗고 조심스럽게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간다. 남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엉엉 운다. 엄마, 엄마. 영숙은 창문 너머로 그 남자를 본다. 심장이 멈춘 것만 같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쪽지를 꺼낸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거의 찢어질 것 같다. 40년 된 쪽지. 진수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사랑해. 영숙의 눈이 커진다. 진수, 진수야. 정숙이 영숙을 붙잡는다. 영숙아, 아직이야. 아직 나가면 안 돼. 진수는 계속 운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살아서 부끄러워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엄마, 저 고아원에서 매일 엄마를 기다렸어요. 이 쪽지를 매일 읽으면서.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래도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수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는다. 엄마, 몇 년 전에 저 어머니를 찾았어요. 고아원 기록을 통해서요. 주소도 알았어요.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서 부끄러웠거든요. 진수는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본다. 저는 평생 막노동을 했어요. 지금은 청소 일을 해요. 결혼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난한데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진수는 다시 운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고를 보고 이제라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저 이제 왔어요. 47년 만에. 엄마는 저를 잊지 않으셨죠? 제 이름을 불러주셨죠? 영숙은 준비실에서 소리 없이 운다. 진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살아있어. 정숙이 영숙을 꼭 안는다. 영숙아,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그때 민수가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다. 민수는 진수를 보고 미간을 찌푸린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 아는 분이세요?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선다. 저는 박진수입니다. 박진수? 어머니, 첫째 아들입니다. 민수는 얼어붙는다. 무슨 소리를? 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낸다. 젊은 시절의 영숙과 7살 진수. 저는 47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첫째 아들로. 40년 전 어머니는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셨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제가 형이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진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천천히 말한다. 고아원 생활, 사회에 나와서의 고난, 어머니를 찾기까지의 과정.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조문객들이 술렁인다. 어머, 첫째 아들이 있었대요? 40년 만에 나타났대요. 세상에. 수진이 다가온다. 여보, 이 사람 뭐예요? 갑자기 와서 무슨. 그때 장례식장 옆 준비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영숙이 걸어 나온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인다. 엄마. 민수가 놀라 뒤로 물러선다. 조문객들이 비명을 지른다. 저 사람 영정사진 속 사람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아니, 살아있어요. 영숙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본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엄마, 이게 무슨. 너희가 내 죽음을 기다리는 소리 다 들었어.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다. 유산? 애들 유학비? 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수진이 말을 더듬는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 영숙은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 어머님, 닥쳐. 영숙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른다. 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영숙은 민수를 본다. 민수야, 너도.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오해? 내가 조문객들한테 명함 나눠주는 것도 봤어. 내가 웃으면서 승진 얘기하는 것도 봤어. 엄마, 넌 단 한 번도 엄마 옆에 있어주지 않았어. 내가 병원에 쓰러졌을 때도 3시간 후에 왔지. 회의가 더 중요했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장례식장도 미리 예약했더구나.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끝내고 싶었겠지. 엄마, 그게 아니라. 그만해. 영숙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다. 이제 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영숙은 진수에게 천천히 걸어간다. 진수는 놀라 일어서려 하지만 영숙이 그를 꼭 껴안는다.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살아계셨어요. 진수는 영숙의 품에서 아이처럼 운다. 47년 만에 재회. 영숙도 운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알아요, 엄마. 이제 다 알아요. 괜찮아요. 미안해, 진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형? 자신이 몰랐던 형.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뜬다. 이건 가족의 문제다. 남들이 볼 일이 아니다. 장례식장엔 영숙, 진수, 민수, 수진, 그리고 정숙만 남는다. 영숙은 진수를 아는 채로 민수를 돌아본다. 민수야. 네. 너를 사랑했어. 내가 성공하길 바랐고,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엄마. 하지만 넌 성공만 했지. 행복하지 않구나. 그리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았어. 민수는 눈물을 흘린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내가 죽기 전까지 넌 내 얼굴 보지 못할 거야.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나가.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민수는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넌 진작에 선택했어. 일을, 돈을, 성공을. 엄마보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민수는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선다. 수진이 민수의 팔을 잡는다. 여보, 가요. 민수는 영숙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본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간다. 그날 밤, 영숙은 진수와 작은 식당에 앉아 있다. 진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엄마, 저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진수는 자신의 삶을 천천히 이야기한다. 고아원에서의 18년. 매일 엄마를 기다렸던 날들. 18살에 고아원을 나와 공사장에서 일했던 시절. 추운 겨울 따뜻한 잠자리가 그리웠던 날들. 아프면 혼자 병원에 갔던 기억들. 외로울 때마다 꺼내보던 엄마의 쪽지. 엄마, 이 쪽지가 저를 살게 해줬어요. 진수는 40년 된 쪽지를 보여준다. 진수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사랑해. 종이가 너무 낡아서 글자가 거의 안 보인다. 이걸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수천 번, 수만 번. 영숙은 쪽지를 받아든다. 눈물이 떨어진다. 진수야, 엄마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결혼은 왜 안 했니? 저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돈도 없었고요. 혼자 외롭지 않았니? 외로웠죠. 많이 외로웠어요. 진수는 잠시 침묵한다. 그래도 엄마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숙의 가슴이 미어진다. 미안해, 진수야. 엄마가 너를 버려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진수는 영숙의 손을 꼭 잡는다. 그리고 엄마, 저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니?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청소. 사람들은 청소를 천한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좋아요. 제가 청소한 곳이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영숙은 진수를 꼭 안는다. 고마워, 진수야. 그렇게 살아줘서. 엄마,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죠? 영숙은 잠시 망설인다. 진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엄마가 이제 얼마 못 산단다. 진수의 표정이 굳는다. 네, 췌장암이야. 말기. 길어야 몇 달. 엄마, 그럼 이제 막 만났는데.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안 돼요, 엄마. 이제 막 만났는데 어떡해. 미안해, 진수야.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엄마, 제가 모실게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내 아들. 둘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온다. 며칠 후,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진수가 함께 간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네, 어르신.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모든 재산은 첫째 아들 박진수에게 상속합니다. 진수가 놀라 말한다. 엄마,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진수야, 엄마 말 들어. 이건 엄마가 너한테 갚아야 할 빚이야. 하지만 민수 동생은
민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엄마의 사랑, 교육, 모든 걸 받았어. 이제 내 차례야. 영숙은 변호사에게 말한다. 둘째 아들 박민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편지 한 통을 남기겠습니다. 영숙은 펜을 들고 편지를 쓴다. 민수야,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성공하길 바랐지만 내가 따뜻한 사람이길 더 바랐어. 사랑은 성공보다 먼저란다. 그걸 너는 몰랐구나. 엄마가 살아온 75년의 무게를 이제야 알겠니?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넌 엄마를 혼자 두었어. 이제 알겠니? 가족의 의미를. 늦지 않았어. 아직 내 형이 있어. 형을 찾아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워라. 잘 살아라. 엄마가. 영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는다. 석 달이 흘렀다. 봄이 왔다. 영숙은 진수가 마련한 작은 월세방에서 지낸다. 진수는 매일 영숙을 돌본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를 위해 죽을 끓인다. 약을 챙겨준다. 밤에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잠든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갈까요? 그래, 진수야. 진수는 영숙의 휠체어를 밀고 공원으로 간다. 벚꽃이 흩날린다. 영숙은 벚꽃을 바라본다. 예쁘다. 엄마, 내년에도 같이 보러 와요. 영숙은 미소 짓지만 대답하지 않는다. 내년은 없다는 걸 안다. 진수야. 네, 엄마. 엄마가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정말이야.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진수는 영숙의 손을 꼭 잡는다.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둘은 벚꽃 아래 오래 앉아 있다. 그날 밤, 영숙의 호흡이 가빠진다. 진수야. 엄마, 엄마 괜찮아요? 진수야. 엄마 이제 힘들다. 엄마 안 돼요. 엄마. 진수는 119에 전화하려 하지만 영숙이 손을 잡는다. 하지 마. 이제 그만. 엄마. 진수야, 엄마 곁에 있어줘. 마지막까지.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진수는 영숙을 꼭 안는다. 진수야.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저도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함께하자. 네, 엄마. 꼭 함께해요.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는다. 마지막 숨을 내쉰다. 엄마, 엄마. 진수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운다. 벚꽃 한 송이가 창문 너머로 날아온다. 3일 후, 진짜 장례식장. 이번엔 조문객이 많지 않다. 영정사진 앞에는 진수만 앉아 있다. 민수는 멀리 구석에 서 있다. 그는 장례식장에 들어왔지만 진수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정숙이 민수에게 다가온다. 민수 씨. 네. 어머니께서 남기신 겁니다. 정숙은 봉투 하나를 건넨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는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낸다. 민수는 편지를 읽는다. 눈물이 흐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는다. 사랑은 성공보다 먼저란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힌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무릎 꿇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운다.
엄마를 위해서 너무 늦었지만 진수는 영정 앞에서 말한다. 엄마, 이번 생은 짧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를 다시 만나서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함께 할게요. 약속해요. 진수는 영정 사진 앞에 이마를 댄다. 장례식장 밖으로 봄바람이 분다. 벚꽃 한 송이가 날아와 영정 사진 앞에 떨어진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진수에게 다가간다. 형? 진수는 돌아본다. 형,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는다. 형이 있는 줄도 몰랐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접했고 일어나세요. 진수는 민수를 일으킨다. 저도 오랫동안 원망했어요. 왜 저는 버려지고 당신은 사랑받았는지. 형?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는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요. 다만 엄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진수는 민수를 꼭 안는다. 이제라도 형제로 지내요. 민수는 진수의 품에서 운다. 감사합니다, 형. 제가 형한테 배우겠습니다. 뭘 배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둘은 영숙의 사진 앞에 나란히 무릎 꿇는다. 영숙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엄마, 저희 이제 형제로 잘 살게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온다. 그로부터 1년 후, 진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산다. 영숙이 남긴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다. 거실엔 영숙의 사진이 걸려 있다. 진수는 매일 아침 영숙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린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온다. 형, 제가 왔어요. 어서 와. 민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민수야,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요즘은 일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민수는 영숙의 사진을 본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진수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린다. 늦지 않았어. 아직 우리 앞에 시간이 많아. 형, 다음 주에 형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형수님? 네, 제 친구 중에 좋은 사람 있어요. 형한테 꼭 맞을 것 같아요. 진수는 웃는다. 고마워, 민수야. 형이 행복하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둘은 영숙의 사진 앞에 나란히 선다. 엄마, 보고 있죠? 저희 이제 진짜 형제예요.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영숙의 사진을 비춘다. 영숙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마치 말하는 것 같다. 잘했어, 내 아들들아. 이제 엄마는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벚꽃이 창밖에서 흩날린다. 봄이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영숙의 마지막 소원. 두 아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